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지수가 연고점 터치만 했다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런 우려감들이 수면 위로 더욱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또 퍼렇게 물들었는데요. 미국 FOMC 실망감,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세 및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등의 우려감이 증시의 매물출의 요인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약세장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죠. 특히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 위치한 종목 가운데서 바로 어제 히든스탁에서 소개한 전략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강력한 전략을 준비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익률 1위 전문가 그리고 절치부심 우승을 목표로 둔 전문가가 바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자신들이 찾은 답을 전략으로 준비했다고 하니 오늘의 히든카드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 4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증시 정리부터 해볼까요? 오늘은 특히 또 1% 모두 넘게 하락한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속에서 어떤 포인트 찾아봤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순항하고 있던 시장 흐름 속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수급상의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욕구를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은 이제 없었습니다만 이런 환율 반등 속에서 역시 미 선물 지수까지도 주가 자체가 좀 다운이 되는 모습들이 아시아 장중에 나타났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좀 조정 매물이 다가오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고 전체적으로는 장중에 좀 살아나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후반부에 추가적인 조정 움직임까지도 나오면서 양대 증시가 1% 넘는 조정으로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키 맞추기를 하듯이 모두 1.2% 정도의 조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증시에는 단기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나 전체적인 기본 추세가 오늘 5일선을 두 증시가 다 이제 밀리는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이제 5일선 추세가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단기 추세가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할 수가 있겠죠. 저번 달 8월 달에도 상승 유지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음봉 추세로 한번 5일선이 깨지고 나서는 분위기가 바로 극복되지 못할 경우에 조정이 나왔듯이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5일선을 깨고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바로 다음 거래일에 복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연속 조정 가능성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해외 증시의 움직임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유럽 3대 증시가 모두 현재 조정 움직임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미 증시의 선행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미니 나스닥과 미니 S&P 선물 지수가 모두 1.2%에서 2%에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야간에 또 내일 새벽에 미 증시의 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증시 움직임도 내일 좋게 출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이번 9월 초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듯이 미 증시가 급락 파동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상태에 있어서 갭매우기들이 굉장히 잘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 미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 초 패턴처럼 갭매기만 나온다고 한다면 미증시의 조정과 연동되지 않는 어떤 살아나려는 모습을 나타내 줄 수는 있겠으나 미증시가 조정 마감에 확정하고 내일장 만약에 연동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흐름이 예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 캔들 기조의 중기 캔들 선을 이탈하지 않고 60일평 지지 반등 캔들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점 탈환 증시에 대한 기대 심리는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양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도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근데 시장 상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쳐주셨는데 상방으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상의 오늘 시장, 어제 시장을 험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아마 강태공 전문가를 믿고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오늘도 어제도 이번 주 내내 수익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제가 TV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까지 늘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찍어야 될 종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시장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돼요. 지금 미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빠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증시를 전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명분만 만들어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이번 주부터는 조정 장세를 예상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자, 이건 너무나도 뻔한 행동이었고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제장의 시장이 어떻게 나와줬느냐? 어제장에 드디어 시장 900포인트 돌파가 나와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드디어 900포인트 돌파가 나와줬는데 900포인트를 찍어내는 시점에서 뭐가 나와버리느냐? 다이렉트로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다이렉트로 조정이 나와버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겠죠? 정확하게 시장이 쌍봉을 만들어주는 이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정확하게 시장이 쌍봉을 잡아주는 이 자리에서 증시의 조정이 나온다. 그럼 역시나 쌍봉을 맞고 죽어주는 지금이 증시의 최고점이었구나 하면서 개인들 심리를 흔들어주고 가는 구간대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 TV방송이 끝난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분명히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900포인트 돌파가 나왔을 때 빠지는 종목들에 대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분명히 더 종목을 주워 담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거 외적으로도 분명히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위주로도 수익을 극대화시켰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장은 어차피 조정이 더 나올 겁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봤을 때 차트를 좀 더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향후 한 850에서 60 정도까지는 조정이 그래도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여유롭게 주워 나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늘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왜? 시장이 고점인 것 마냥. 여기서 속는 자는 돈을 못 벌 것이고요. 속지 않는 자는 돈을 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뉴딜 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장려하는 그러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증시의 최고점을 만든다. 이거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기서 증시가 쌍봉을 맞아주는데 쌍봉을 맞는 자리에서 대통령님께서 뉴딜 펀드에 대한 이 적극적인 장려를 했더니 증시가 무너진다. 이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증시는 저는 분명하게 상방으로 여러분들 베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있을 뿐 여기서 속는 자는 돈을 벌 수 없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자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것도 다 알려드렸고 분명히 제 말을 믿고 따랐던 분들은 어제장, 그제장 이번 주 내내 돈을 많이 버셨을 거예요. 오늘도 끝나고 이어질 방송 있으니까 돈 벌고 싶다 하시면은 따라오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팁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히든스탁에서도 강력한 전략 챙겨볼 테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굳건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정리 먼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맹렬하고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이어가는 더블매치 시즌4 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눈이 부신
뽑으시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 뚫어내고 전문가들이 강력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더블 매치 시즌 4. 바로 내일이면 한 주간의 수익률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서 또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과연 2주 연속의 승리 전문가를 꺾을 승부사가 나오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과연 오늘 두 전문가의 승부 전략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되니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두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한 전문가님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전략, 특히나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을 두었던 종목 전략을 많이 꾸려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이 수익률 대 시작하고 최초 공략주였던 일양약품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치료제 3상에 대한 완료 기대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선점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날이 갈수록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 조금 많이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재료가 나오는 상태에서의 좀 급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좀 낙폭이 좀 무리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좀 보겠는데 상향 반등 추세에 놓여 있었던 흐름 자체가 이제 약간은 그 추세를 이제 꺾고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구름층 이탈이라든지 이평층 역별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추세로 보지 않고 단기 매매나 단타로 봤다면
당연히 이제 매도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대가 이미 지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로 접근하는 게 아닌 우리가 추세로 매매를 해보자. 또 삼상 그 완료나 완료 임박 기대 공시재료 부분들이 나오는 타이밍에서의 급등을 바라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지지대를 놓고 본다면은 이 2차 파동 라인대가 시작됐었던 구역에 1차 파동 눌림 지지대 구역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7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사이 구간대에 박스권 그 구간 관리를 하다가 급등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지지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제 하방 그 이탈 탄력이 세질 수 있는 구간대는 더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주봉 20 주선 지지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거의 단기 급등 시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보통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은 주선 지지대로 내려가면 거기서 탄력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뭐 그렇게 안 가고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움직임을 아직 터치한 적이 없었던 종목이 일양약품인데 68,000원 정도 수준의 가격권에서 20주선의 강력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7만 원 초입 가격 정도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번 하방파의 진저점이 곧 눈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하방이 뭐 열리건 안 열리건 간에 금요일이라든지 아마 월요일 정도에는 진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재료 강도들이 없더라도 이제 다시 상방 추세로 전환되는 기술적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요. 잘 유지만 하고 계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양약품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드림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빠른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에 또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지금도 이렇게 상승 탄력이 자주 나오고 있죠. 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다중 복합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상 재료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고 우리가 추세 홀딩이지만 드림텍은 IT 재료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재료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재료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든지 붙으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조정이 나왔음에도 어제 흔드는 음봉 파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강하게 양봉 장악 형태로 바뀌어가는 움직임이 이제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음봉 추세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양봉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회복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파가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7월 달에 형성됐었던 이런 장대 양봉 상한가가 하나 동반되는 파동으로 파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고 계신다면 곧 좋은 수익 여러분들 계좌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림텍에 대한 추가 전략 세워봅니다. 다음 종목, 이제 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휴맥스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 좀 왜곡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의 이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성격으로는 이제 자동차 관련 재료에 대한 그 필수 부품 재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지금같이 오늘도 약간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이 약세인데도 뭐 기아차나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는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휴맥스가 동반 반등이 안 나오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어떤 자동차를 만들건 뭐 해외에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움직임 나오건 대표적인 차량에는 휴맥스의 인포 장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그 생산 그 기대 심리하고 또 매출 증가 기대 심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안정 캔들 차트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첫 거래일 뭐 시가가 좀 높게 떠서 반등 시도가 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까지는 괜찮았으나 지금 전거래일이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 음봉 3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패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증권 정보를 제공해드린 지 뭐 18년 이상이 됐지만 이런 봉 차트에서 이렇게 연속 음봉이 3개 나오는 캔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과도하게 좀 밀어내렸다고 볼 수 있고 아마 다시 원래 자리로 돌리는 파동도 좀 빠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좀 손실 중이시겠지만 들고 계시면 수익 전환되는 타이밍이 좀 강하게 한 번의 파동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휴맥스 현재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또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유진기업부터 살펴볼까요? 자, 뭐 일단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불안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죠. 지금 뭐 차트만 뭐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시간도 뭐 사실 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그냥 차트적인 흐름,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4,200원대를 크게 이탈 안 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4,2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뭐 좀 추가 매수로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정하시면서 4,000원대를 크게 안 벗어난다. 그럼 사실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도 분명히 크게 갈 수 있어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 중에 덴티스라는 종목 있죠. 덴티스라는 종목도 제가 뭐 사실 추천드리고 손절가를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탈하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최근에 최대 거래가 나와주면서 차트를 다시 만드는 모습. 이 종목도 다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분명히 조만간 큰 파동 나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늘 얘기했지만 강태공이 추천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잘 보유하시면은 시간은 조금 걸려도 분명하게 수익을 크게 줄 종목들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니까 잘 버티셨다가 우리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미학. 잘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수익에 극대화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강태공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기다려서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진기업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K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 K맥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이뻐요. 갭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 다 메꿔줬고요. 충분히 다 메꿔줬고 이 흐름만 좋았다고 하면 어제 1,600원 돌파와 함께 좀 시세를 줄 법도 했었는데 사실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지금 2평대를 지켜내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이 구간대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나가신다. 미구간대 물량 소화가 끝나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뭐야 얘가 언제 여기가 있지? 할 정도로 2,500원 정도까지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극대화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맥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정말 궁금한데요. 디딤입니다. 어제 왜 수익을 안 챙겨 가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사실 디딤 같은 경우도 뭐 28%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17.27% 거의 대다수 한 20%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을 건데 뭐 안 챙겨간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좀 MVP도 좀 다른 분들도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뭐 강태공 혼자서 하고 있겠습니까?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다른 전문가님들이 뭐 금요일에 나와서 강의하는 거 듣고 싶으실 거고 다른 전문가님들이 뭐 하는 거 듣고 싶을 거 충분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챙겨갔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그렇고요. 사실은 전 디딤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때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종목이 지금 흐름상 봤을 때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이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시즌 끝나기 전까지 좀 들고 왔을 때는 한 3,000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뭐 한 50%, 60%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뭐 20% 일단 뭐 27%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수익 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또 잘 잡아서 좀 더 들고 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시 좋은 종목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온다고 하면 분명히 또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딤 좀 더 보고 계시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을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턴 오늘의 히든 전략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하나씩 보시면서 이 종목이다 감이 오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전략 첫 번째 키워드가 나갑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언택트 최대 수혜주 첫 번째 힌트 만나봤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조금 완화되니까 다시 또 확산세가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뭐 교회발 확산 얘기들이 좀 뉴스화가 되면서 그 2.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오자마자 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이런 코로나 확산이 방지되기 위해서 역시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업종에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오늘 다시 150명대로 전일 자정 기준 증가폭을 좀 나타내 줬습니다. 주말 기준 움직임이라든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현재 문제가 된 게 확산이 된다면 또 200명, 300명으로 올라갈 확률 부분들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우리나라 또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대량 확산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확산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분야가 언택트 관련주들에 해당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한번 확산이 크게 됐었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려는 문화가 많이 있고 집에서 이제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소비 활동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돼 가지고 뭐 마스크 사용은 거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 전에 우리 강태웅 전문가님도 또 그런 관련된 태림 포장으로 수익을 잘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이제 뭐 물류 부분이라든지 택배 부분, 포장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이 상당히 지금 실적들이 잘 나오고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이제 자동화 장비 부분들을 납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언택트 수혜 기대 심리에 의해서 납품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 그런 언택트 관련 문화가 더욱 확대되고 더 이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나온다면 그만큼 납품하는 물량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언택트의 최대 수혜주다. 결국 그런 언택트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포장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물류 부분에 대한 물류센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납품이 지금 풀 상태로 거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수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소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류, 택배 이쪽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상한 전문가님은 오늘 이 택배 쪽, 포장 쪽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사 차 산업혁명의 소부장 최대 수혜까지? 소부장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는 네. 계속 포장 자동화 장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부장 가니까 또 반도체 쪽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연동이 되고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이 공장 자동화 장비 생산 업체거든요. 공장 자동화 방향 제어기라든지 그다음에 공합 액추레이터 필수 장비예요. 물품을 어떤 물품이든 생산을 해내고 IT가 됐건 아니면 이런 이제 포장 물류 기계 장비가 됐건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정 자동화 장비 부분들이 필수적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아베가 사임을 하고 신규 총리가 나왔는데 네. 역시 아베의 힘을 이어가는 그런 좀 강경 총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도 난항이 거듭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른 국산화가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부장 지원 전략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 소재 부품 장비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자동 생산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안 만들던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만드는
그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는 항상 다 공정자동화 장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형 업체가 됐건 대형 국내 업체들이 됐건 IT가 됐건 그 외 영역이 됐건 소부장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장 증설이 지금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 중형주에서도 공장을 추가 신설한다라는 얘기, 또 앞전에 이야기했던 뭐 마스크 관련된 사업을 신규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마스크 생산 장비에는 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공장 자동화 장비가 납품이 되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공정자동화와 연결된 부분인데 공합 액추레이터라든지 또 방향제어기 말고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공정자동화 장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니어 로봇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로봇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들이 뭐 부품을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돌린다거나 움직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로봇 장비도 다 같이 납품을 해주고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저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이 소부장 전략뿐만 아니라 또 이어져서 방향제어기라든지 이런 로봇들이 할 수 있고 제품들을 움직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자동화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지금 필수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력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 종목 추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요. 네. 일단 소부장이란 것 자체가 일단은 뭐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이 줄임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쪽에 이 굉장히 많은 이 관련 수혜주들이 많고 거기서 사실 비대면 언택트까지 찾아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솔직히 좀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는데 그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소재 부품 산업 쪽으로 해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소외주 이런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봤을 때 이 자동화 관련돼 있는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종목 중 하나가 STI예요. STI라는 종목이 이제 자동화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긴 한데 이 종목이 지금 사실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니겠죠? 아니겠는데 정말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STI 추리해 주셨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네. 어려워요. 이럴 때는 좀 센스 있는 힌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너무 제가 힌트를 좀 쉽게 드려가지고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종목 설명을 좀 위주로 두 번째 힌트까지 가고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래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거기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끈을 놓지 않으시면은 기회는 열립니다. 저희 세 번째 힌트를 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끈을 놓지 않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최고 컴퓨터 탑 PC라고 주셨습니다. 비트 컴퓨터, 탑메탈 이런 종목들이 막 생각이 그것만 나는데. 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근데 실적 네. 500% 급증 네. 이거에 좀 집중해 봐야겠죠.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역시나 이제 너무 제가 하게 맞추고 되면 싶어가지고. 그렇죠. 저탑 PC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이 지금 500%가 폭증을 했어요. 왜요? 앞서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탑 PC만 계속 생각하고 계시구나. 어떤 종목일까요? 500%가 일단 폭증했으면 별로 시청자분들도 별로 500%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이제 이런 이제 그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납품을 다 맞추질 못하고 계속 밀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 신설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앞으로 매출이 더 폭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컴퓨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탑 PC다라고 생각해서 탑이 뭡니까?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탑 PC라고 보기 때문에 탑에서는 이 T자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탑의 앞 글자. 그리고 이제 네. PC잖아요. 네네네. PC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PC를 PC라고 안 쓰고 네. 영어로 보통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이 가는데 무슨 방,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보시면 이 종목에 약간의나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또 알려주시니까 네.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네. 보이실까요? 문자창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보이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전문가님 티 해주셨으니까 톱턱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TPC입니다 라고 주셨고요. TPC, PCL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TPC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톱텍 여기 또 나왔네요. 그리고 비트컴퓨터라고 주신 분, 톱텍 꽤 많은데요. 그리고 포스코 ICT도 있고 삼육물산, 대림포장, 케어립스까지 좀 정말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태공 전문가의 히든 전략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강태공 전문가의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강태공 전문가님은 이 테슬라데이에 또 잘 눈여겨서 보고 계시네요. 사실 뭐 테슬라데이가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슈는 거들 뿐이라 생각해요. 우리 농구를 봐도 우리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하죠. 네, 이슈는 거들 뿐이기 때문에 차라리 테슬라데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슈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에 차트를 돌려봤을 때 자동차 산업의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흐름을 이쁘게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수혜주들이 어떠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엮었을 때 사실상 지금 이 종목에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최근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이 시장에서도 어떠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실 자동차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로 나오기에는 테슬라데이를 통한 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멘텀이 엮여주면서 부품 관련된 수혜주들이 같이 올라가주는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예상을 하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관련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도 묶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데이를 통한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수혜, 즉 자동차 부품 관련되는 산업에 대한 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그중에서도 수소, 전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좀 여러분들이 추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또 기대가 커집니다. 두 번째 힌트 어서 만나볼게요. 차트의 대바닥 유니슨 동일 패턴 포차. 자, 이 종목이 나오면 좀 기대가 됩니다. 유니슨, 유니, 테리미, 또 예림이, 유라. 자, 그 종목들의 공통점이 대바닥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이 저는 강태공 전문가가 늘 바닥 태공이라고 불릴 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전에 급등하기 전에 선취매를 하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사실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뒤돌아가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지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사실 TV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은 TV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늘 100%, 200% 이상 상승 파동을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뭐였냐고 하면은 늘 바닥주였죠. 근데 사실 유니슨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는 매수 타점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좀 강조드렸어요. 유니슨이 급등하기 직전에 늘 말씀드렸던 사실 주가가 완전히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몇 년 내내 하락만 하다가 장기 이평대, 단기는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장기 이평대입니다. 241선의 장기 이평대를 뚫어내고 안착하는 구간. 뚫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뚫어내면서 종목이 안착을 하자마자 다이렉트로 이제 날리기 시작해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사실 유니슨과 동일한 이런 매수 패턴 그냥 이런 차트 가격이 거의 이렇게 비싸 생각하면 돼요. 몇 년 동안 그냥 내리 하방으로 내리 뻗어가다가 장기평과 단기평을 다 뚫어내면서
차트의 흐름을 지켜주는 자리.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뭐 상한가 했던 종목들 대다수가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여기서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주든지 아니면 수소나 아직 수소차도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소나 전기차나 어떠한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동일한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에 상방을 가져가 준다든지 하면은 분명히 큰 시세를 가져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상한 전문가님의 예시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어렵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테슬라 데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게 배터리 쪽 쇠거든요. 2차 전지.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핵심 종목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네.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수소차 얘기 쪽을 같이 해주시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또 수소차랑 연동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종목 중에서 242평 쪽 뭐 위쪽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닥주 발굴이 또 전문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심 종목들은 거기서 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 올라가 있는 수소차 연계되고 그리고 또 테슬라와 연계될 수 있는 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상 제가 찾는 이 시간대 능력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 강태공 전문가님이 또 힌트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찾기 어려우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적과 같은 세 번째 힌트가 아, 기적의 세 번째 힌트.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뭔가 이 판세를 확 뒤집어 풀 수 있는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내 머리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나올 거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강태공 전문가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이 힌트마저도 강태공 그렇죠. 전문가님을 믿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성우가 윤택 씨를 보고 하는 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윤택 하면 저 옛날에 아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거- 뭐 안 떠올라서 이제 개그맨 윤택 씨가 맞고요. 뭐 성우 하시는 분들 어쨌든 방송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뭐 어쨌든 마주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성우가 윤택 씨를 마주칩니다. 좋아 좋아. 아니죠. 그럼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성우가 하이텍? 안녕태가? 라고 인사를 하겠죠. 하이텍? 성우가 하이텍? 라고 반말하는 분명히 인사를 할 겁니다. 영어로. 그죠? 그러니까 성우가 인사를 해요. 뭐라고요? 하이텍?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면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성우, 가. 하이텍? 다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하면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힌트 보셨어요, 사장님? 네, 네, 보고 들었습니다. 역시나 기적이 펼쳐졌죠, 그죠? 네. 이제 정답을 좀 아시겠어요? 쉬운, 알겠죠. 이제.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위트 있게 이거를 딱 해석을 해주시는 거 오, 보니까 네. 역시나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수익도 좋으시지만 네. 이런 이제 유머 감각도 굉장히 좀 출중하신 분이 센스 아닌가.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기대하실 것 저도 같아요. 좀 기적의 힌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갑자기 네. 또 확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까요? 세 번째 힌트 보고 어떤 종목 떠오르시나요? 문자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강태공 하면 믿고 삽니다. 왕짱 와자자 좋구나. 성우 하이텍라고 주셨고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강태공님 성우 하이텍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예상해주고 계시고요. 강태공님 화이팅이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너무 쉬워요. 성우 하이텍입니다. 쭉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다들 이렇게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예상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추리를 도와주셨네요. 자,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공개뿐만이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카드 열어봅니다.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히든 종목은 바로 TPC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나요? 이 TPC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PC 자세한 설명을 드렸죠. 네. 언택트수의 소부장수의 또 로봇 이제 실적 보여요. 그렇죠.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역까지도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제로도 되는 종목이고 일단 실적이 500% 폭증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 연도에 사상 최대 실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변동성 상승 시도가 1차적으로 대량 거래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 시그널을 가져올 수 있겠는데 이런 패턴으로 상승 시세가 시작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의 이제 예시를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오늘 급등이 나왔었던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도 최초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는 바닥권 캔들에서 시작이 되겠죠. 저점 구조의 중장기 2편 기조 지지를 받고 첫 양봉이 출발해가지고 연속 양봉으로 이어진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K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양봉의 첫 양봉이 시작돼서 변동성 상승 움직임을 이제 가져가는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뭐 KCT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역배열을 정배열 구조로 잡은 다음에 변동성이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어가는 스타일이죠. 이게 길게까지 갈 수 있다면 뭐 오키스전자 정도까지도 나오는 건데 변동성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직전 고점에 대한 파동이 바닥권을 돌파하면서 시작되는 이런 캔들들이 나오면 상당히 긴 기간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의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급등이 단계 나온다고 끊기지는 않고 연속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 자, 매수 범위가는 4,000원 가격 구간대부터 4,800원 정도까지 좀 넓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700원인 오늘 양선 저점 정도,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습니다. 2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PC에 대해서 가격 전략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매수 범위 4,000원에서 4,800원, 목표 가격 9,000원, 손절 가격은 3,700원입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좀 하나의 종목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태공 전문가님의 이 타이밍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모든 거는 타이밍이 있고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인연인 거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와 만났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인연인 거고, 저는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늘 인생에는 타이밍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TV 방송을 통한 의미 없는 1등, 의미 없는 2등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드리고자 하는데 늘 말했다시피 수익은 스스로가 챙겨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 방송을 이어지는 방송까지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도 내내 돈을 벌었을 겁니다. 어제도 돈을 벌었고요. 오늘도 돈을 벌었고요. 그제도 돈을 벌었고요. 계속 벌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버블은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TV 방송이 끝나는 이어지는 방송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좋은 수익으로 연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10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태웅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방송 예정 빨간색 박스가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강태웅 전문가의 무료 방송 10시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태웅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